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광기와 통제 욕구가 자신의 육체를 훼손하고 봉인하는 데까지 이른 끔찍한 자기 파괴의 기록이다. 주인공 김미영 가명 씨의 시어머니는 평생을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며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녀의 강박은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집안의 공기 흐름, 가구의 각도, 심지어 매일의 식사 메뉴의 칼로리까지도 계산할 정도로 편집증적이었다. 김 씨는 그 완벽함이라는 이름의 압력 속에서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런 그녀가 3개월 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증발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려 했지만 김 씨는 이 깔끔한 실종 자체가 시어머니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무질서한 죽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육체마저도 영원한 질서 속에 묶어두려 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직감에 사로잡혔다. 시어머니의 실종 후 75일째, 김 씨는 시댁의 2층 다락방을 홀로 수색하기로 결심했다. 다락방의 낡은 문을 열자 김 씨의 얼굴을 강타한 것은 단순한 묵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축축하고도 끈적한 단맛, 그리고 미세하게 사가 문드러지는 동물성 지방의 시큼함이 뒤섞인 설명 불가능한 혐오스러운 악취였다. 마치 오래된 시체를 숙성시키고 있는 저장고에 들어선 듯 그 냄새는 콧뿐만 아니라 폐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 악취는 공기 중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점액질의 기운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거웠다. 김 씨는 급히 목에 두른 스카프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냄새는 그녀의 미각과 후각을 완전히 마비시킨 후였다. 악취의 근원지를 찾아 다락방 구석을 더듬던 중 그녀는 낡은 천 조각 아래 시어머니가 늘 아끼던 구형 카세트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 주변에는 수십 개의 작고 얇고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불규칙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조각들의 질감은 얇은 나무 껍질 같았으나 표면의 미세한 굴곡은 영락없는 생체 조직의 섬유질을 연상케 했다. 김 씨가 맨손으로 만지자 바짝 마른 오징어의 섬유질이 손톱에 긁히는 듯한 끔찍한 마찰음이 귓가를 찔렀다. 김 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마치 차가운 금속판이 습기를 머금고 부식되는 듯한 지직거리는 잡음이 깔렸고 그 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덮였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히스테리컬한 잔소리꾼이 아닌 감정의 모든 것을 거세당한 듯한 냉혈한의 기계적인 톤이었다. 2023년 5월 12일 2시 0분. 완벽한 시간, 완벽한 준비. 이 세상의 더러움과 무질서는 나의 육신을 더럽힐 수 없다. 나의 통제권은 죽음 이후까지 연장된다. 이 육신을 가장 정교하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기록물로 만들 것이다. 계획의 핵심은 육신 소거와 영구 통제다. 제1단계 해부와 절단, 그리고 염지. 제2단계 밀폐 공간에서의 강제 건조. 제3단계 건축적 봉인. 다음 기록부터는 김 씨의 머릿속을 찢어발기는 듯한 극도로 구체적이고 혐오스러운 해부학적 해설이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강력한 중추신경 마비 약물을 투여한 후 자신의 몸을 마치 무생물처럼 대하며 잔혹한 작업을 실행했다. 기사 새벽. 마취의 효과는 완벽하다. 신체의 모든 감각과 고통이 제거되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 절단에는 내가 평생 청결하게 보존해온 외과용 세트의 메스를 사용했다. 출혈은 염지액을 통해 즉시 응고시켜야 한다. 신체의 가장 큰 근육 부위인 등 허벅지, 엉덩이 조직을 중심으로 두께 1.5mm를 목표로 슬라이스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진행했다. 마치 최고급 육류를 손질하는 장인처럼 나는 근육의 결을 따라 섬유질을 분리했다. 칼날이 살점을 가를 때마다 슥 하는 젖은 점막이 뜯겨나가는 섬뜩하고 끈적한 소리가 반복되었다. 이 혐오스러운 소리는 내가 완벽한 통제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부산물, 특히 빠르게 부패하는 내장기관은 모두 지식여 액화시킨 후 다락방 바닥의 나무 틈새로 흘려보내 흡수시켰다. 이 집의 목재들이 나의 본질을 빨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통제권이다. 점여진 살점들은 내가 미리 제작해둔 벽과 벽 사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고온건조 밀실에 걸어두었다. 이 밀실은 나의 땀과 기름 그리고 부패하지 않은 미세한 체액이 수십 년간 스며들어
가장 완벽한 건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살점들이 수분을 잃고 딱딱한 인간 건조물로 변모하는 것을 매일 관찰한다. 이 질감을 보라. 이 완벽하게 뒤틀린 표면의 섬유질을. 김 씨는 녹음기 옆에 흩어진 조각들이 시어머니의 등살과 허벅지 살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온몸에 구토의 열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조각 하나를 집어들자 조각의 가장자리에는 말라붙은 인체의 지방층이 희끄무레한 결정체처럼 굳어 있었고 미세한 털구멍에 흔적이 쪼그라든 채 박혀 있었다. 이 악취는 바로 이 건조된 살점들이 내뿜는 산화된 인체 지방의 냄새였던 것이다. 김 씨는 그 악취가 이제 혀끝에 닿아 구역질 나는 짠맛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인간의 해체된 파편을 손에 들고 있다는 끔찍한 실감에 조각을 다시 바닥에 던져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조각은 딱 하는 건조하고 불쾌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시어머니의 굳어진 의지가 파편화되어 발산되는 듯했다. D15. 건조 단계의 진행은 만족스럽다. 몸의 파편들은 이제 더 이상 부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단단하고 영구적인 유기 결정체가 되었다. 절단된 뼈와 관절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켜 기형적으로 굳어진 형상으로 만들었다. 특히 손가락 마디와 발가락은 피부가 뼈에 달라붙어 마치 악마의 조각상처럼 끔찍하게 뒤틀렸다. 나는 이 조각들을 다락방의 낡은 책장 위에 개별적으로 전시하여 나의 완벽한 예술성을 영원히 드러낼 것이다. 나의 아들 내외는 매일 나의 작품을 숭배하듯 감상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장기관과 뇌 조직을 지식여 만든 액체다. 이 액체는 이 집의 모든 벽지의 이면에 아주 얇게 발라봉인했다. 이 집의 표면 자체가 나의 마지막 체액을 머금어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김 씨는 공포와 혐오감에 다락방 벽을 온 힘을 다해 바라봤다. 벽지의 표면은 낡고 얼룩져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내부에 끈적한 액체가 고여있는 듯 미세하게 불투명하고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내부기관 잔해로 코팅된 벽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벽지에서는 섬유질과 체액이 융합된 듯한 눅진하고 끈적한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이제 이 다락방 전체가 시어머니의 거대한 해부대이자 보존실이라는 잔혹한 사실을 마주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쉰 채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한 절규로 가득 찼다. D60. 최종 봉인 작업 완료. 나의 가장 완벽하게 건조된 몸의 파편들, 수백 개의 얇은 육포 조각들을 다락방 구석 벽의 석고보드 안쪽에 빈틈없이 채워 넣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구조적 심장이 되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머리뼈는 벽의 가장 깊은 곳, 이 녹음기가 놓인 지점을 향해 마지막까지 감시하는 형태로 박아 넣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 기록을 듣고 내가 남긴 이 완벽한 육신의 잔해를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이 집의 모든 벽, 모든 바닥, 모든 천장은 나다. 벽을 부수지 마라. 벽을 해체하는 것은 나를 다시 한번 잔혹하게 절단하는 행위이며 그 피와 살의 냄새는 너희를 영원히 쫓아다닐 것이다. 너희는 이 집에서 나의 육신의 잔해와 함께 영원히 통제될 것이다. 영원히. 녹음이 갑자기 끼익하는 건조된 인간의 뼈가 지식해지는 듯한 끔찍하고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끝났다. 그 순간 녹음기가 놓여있던 벽의 표면이 내부의 압력으로 퍽 소리를 내며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벽의 중앙에 길고 끔찍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 균열 사이로 말라붙은 붉은색과 검은색의 끈적한 가루가 습기를 머금고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최종적으로 건조된 시체 잔해였다. 김 씨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자 균열은 더욱 커졌고 벽의 내부에서 바짝 말라 뒤틀린 인간의 머리뼈의 윤곽이 마치 석고보드 너머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머리뼈는 벽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정확히 녹음기가 놓인 자리를 향해 텅 비고 검게 변색된 눈구멍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영원한 통제를 위해 스스로를 벽 속에 봉인한 것이다.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벽을 완전히 해체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염지와 건조를 거쳐 고무처럼 딱딱하게 굳은 인간의 잔해들이 벽에 단열재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잔해물 사이에서 매우 얇게
슬라이스된 수백 개의 피부와 근육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벽, 모든 바닥, 심지어 자신이 마시는 물에서도 말라붙은 인육에 끈적하고 시큼한 악취가 배어나오는 듯한 끔찍한 환각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이 살았던 공간 자체가 시어머니의 거대한 영원히 보존된 육신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혐오하게 되었고 벽을 볼 때마다 벽 속에서 시어머니의 텅 빈 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경찰이 다락방에서 수습한 인간 육포 조각들이 완벽하게 건조되어 법의학적으로도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영원히 썩지 않는 형태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의 광기가 결국 과학을 넘어 영원한 공포를 창조해낸 것이다. 김 씨는 지금도 밤마다 귀를 막고 속삭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사라지지 않아. 너희의 곁에 영원히 이 벽 속에 살아있단다.